묻지마 흉기 난동으로 경찰은 특별 치안 활동을 선포했습니다. 서울 도심에 특공대, 장갑차까지 등장했습니다. 예방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어서 정인아 기자입니다. 주말 시민들이 오가는 거리에 장갑차가 서 있습니다. 서울 도심 한가운데 잠실역 근처. 역 안은 무장한 경찰 특공대원들이 순찰하고 있습니다. 이 장갑차는 어제 밤부터 강남 거리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그 강력범죄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면서 저희 경찰 특공대원도 흉기 난동 사건과 모방 범죄 예고가 이어지자 장갑차와 특공대 107명을 동원한 겁니다. 경찰은 연일 강경 대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흉기 난동 범죄에 대해서는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경찰 물리력 사용을 주저하지 않고 하지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장갑차와 흉기 난동범 잡는 게 무슨 관계가 있냐는 말도 나옵니다. 보통 밖에서보다 만약에 역 안에서 이렇게 하면은 낫다는 거 듣고 역 들어오면 이미 늦었을 것 같기도 하고.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뒤 인터넷에 올라온 살인 예고글은 40여 건입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18건 작성자를 붙잡고 나머지는 추적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민 불안은 큽니다. 일단 장갑차 자체를 처음 봤고요. 소식을 듣긴 했는데 조금 무섭긴 해요. 그런 경계하는 분위기가 조금 위축되는 것 같기는 해요. 불안한 시민들에게 필요한 건 장갑차가 아니라 일상적인 순찰과 보호입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경찰은 등산로에서까지 흉악 범죄가 발생하자 산악 순찰대를 꾸려 순찰을 강화했습니다. 일단 시작은 했는데 인력이 부족해 한 달 동안만 운영할 예정이라 이후에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박지영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3단봉과 무전기, 수갑까지 들었습니다. 둘씩 짝을 지어 산책로를 걸어갑니다. 인적이 드문 곳을 둘러봅니다. 혼자서 산책을 좀 하시는 분들이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항상 안전에 유의해서 산책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당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최윤종이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때린 곳도 외진 숲속이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현장입니다. 지나다니는 사람도 CCTV도 없습니다. 산악 순찰대는 이런 곳들을 위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순찰을 돕니다. 2인 1조로 5개 조를 만들어 순찰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기간은 우선 한 달입니다. 구청에 공원 안전 지킴이라든지 공공근로자 7년 전 수락산 등산객 살인 사건 때는 3개월 운영했는데 이번엔 더 짧아졌습니다. 인력 부담 때문입니다. 경찰 저희 여력으로는 이걸 장기적으로 계속 별도의 조직을 운영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부족한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협조받아서 장기적으로 운영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산을 끼고 있는 다른 지자체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퇴직경찰을 부르겠다거나 자원봉사자를 받아보겠다는 정도입니다. 당분간은 너무 무서워. 사람이 없더라고. 아주 없어, 아예. 확실하게 범죄를 막는 건 물론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장기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JTBC 박지영입니다. 경찰 계급장 중엔 이 무궁화 꽃봉오리가 하나인 계급장이 있었습니다. 군복무 대신 경찰 근무를 택한 의무 경찰, 의경들이 달고 다니던 계급장입니다. 직업 경찰들처럼 집회나 시위 대응하고 순찰도 하고 교통정리도 했죠. 그런데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지난 5월 마지막 의경 기수가 전역하면서 41년 만에 의경제가 폐지된 겁니다. 이유는 군대 갈 사람도 부족해졌기 때문입니다. 폐지하고 병역 자원으로 돌리자는 거였죠. 그런데 이렇게 없앤 지 석 달 만에 의경 부활 얘기가 나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흉악 범죄가 잇따르면서 경찰 인력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자 국무총리가 나서서 의경 제도입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석 달 사이 군대 갈 사람이 갑자기 늘어난 것도 아닌데 가능한 얘기일지 배양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의무경찰제를 다시 도입하는 걸 검토 중입니다. 흉악 범죄가 잇따르고 치안 공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꺼내든 긴급 대책입니다. 범죄 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 경찰제의 재도입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의무경찰은 불과 석 달 전 완전 폐지됐습니다. 군 병력이 모자라다는 이유로 41년 만에 폐지했지만 정부가 이를 번복하는 결정을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의경이 부활해
교통정리와 순찰같이 인력이 많이 필요한 일을 맡아주면 부족한 치안 인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란 계산입니다. 근데 이제 직업 경찰관을 늘리는 방안도 물론 대안이 될 수 있지만 그보다는 이 병력 자원을 경찰은 아예 의경 모집 인원까지 거론했습니다. 최고 많은 시점을 8천 정도로 보고 운영하는 방안을 지금 이제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병력 자원을 관리하는 국방부와 사전에 조율된 인원은 아닌 걸로 파악됩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며 찬성 반대를 밝힐 단계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만 국방부 내부에선 병력 절벽 현상이 심각한 만큼 수천 명의 병력 자원을 의경으로 되돌리는 방안에 대해 부정적 의견도 있는 걸로 전해집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운전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번호 불러주세요. 760625 1265 장난치. 숫자가 하나 더 있는데 말입니다. 뭐? 14자리 부르셨지 말입니다. 근데 주민번호 13자리지 말입니다. 이거 똑바로 적어. 똑바로 적었지 말입니다. 네, 음주 단속 중인 의경이지 말입니다. 교통정리, 동네 순찰, 무엇보다 닭장차로 상징되는 시위 진압까지 의경은 병역 의무기간 군에 입대하는 대신 이렇게 치안 유지에 큰 몫을 해왔습니다. 과거 한때는 가혹행위의 산실이라는 불명예를 안기도 했지만요. 시위에 대한 강경 진압이라든가 그런 역할도 주로 맡았었기 때문에 폭력에 노출되면서 자연스럽게 내부에서도 그런 폭력이 좀 만연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2010년대 들어 의경 문화 대책이 강하게 추진됐고 도심 근무라는 장점에 힘입어 의경고시라는 말이 등장할 정도로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평균 경쟁률이 수십 대 1, 대학 합격만큼이나 축하를 받았는데요. 374차 시험을 보고 거기 떨어지고 376, 377 이렇게 시험을 2번 보게 되고 다 떨어지고. 자, 그러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부터 군 병력 부족 등을 이유로 단계적 폐지 수준을 밟았습니다. 자, 올해 4월 마지막 기수인 1142기 합동 전역식을 끝으로 의경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는데요. 최근 잇따른 흉악범죄를 막을 대책을 고심하던 정부가 경찰의 치안 활동 강화를 위해 의경 부활 카드를 꺼내 든 겁니다.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 조직을 재편하여 치안 역량을 보강하겠습니다. 범죄 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 경찰제의 제도입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의경 폐지 후 인력 부족을 가장 실감한 곳, 동네 파출소입니다. 의경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신입경찰 대부분이 기동대로 차출이 됐고요. 때문에 일선 파출소에선 긴급 출동 순찰팀의 막내가 50대인 곳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또 현재 전체 경찰의 인원은 14만 명 정도인데 이 중에 길거리 등 외부에서 치안 활동을 할 수 있는 인력은 3만 명 수준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이 의경이 기존 2만 5천까지 있었습니다. 한 4, 5년 전에. 그때 기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최근에 어떤 일련의 이런 범죄 상황 그리고 또 테러 또는 사회적인 재난 상황까지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24시간 상주하는 이런 자원이 필요하겠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한 7,500에서 8,000 정도 인력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채용을 해서 의경 제도를 부활시키는 데 대략 7개월에서 9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봤습니다. 모든 인력은 과거의 집회 시위 대응이 아니라 범죄 예방 활동에 전적으로 투입할 방침입니다. 또 의경이 부활한다고 해서 병역 판정 범위가 확대되지는 않고요. 기존의 병역 자원 중의 일부를 의경으로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한편 정부는 오늘 브리핑에서 묻지마 범죄 대신에 이상동기 범죄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 묻지마라는 용어가 범죄의 원인 파악과 예방 대책 마련을 어렵게 하고 오히려 범죄를 유발하는 부정적 측면이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슈 언박싱 여기까지입니다.